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에서는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신호들, 그 시그널과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벌써 700분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셨는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영상 보시고 내가 이러한 영상을 더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업로드 되자마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이랑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준비한 자료집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자료집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지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영상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지금보다 더 폭락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세계 1위 141배를 성장할 수 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무시에는 정말 좋은 바닥주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해당 종목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시장의 투자 포인트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현재 K 배터리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성장성 기조 속 점유율은 하락을 하고 있다.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밀렸죠. 그 중국에 밀린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장 부품 AI 6G로 10년 미래를 내다본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랐고 전기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오직 카메라만 고수하고 있던 테슬라가 레이더 센서를 도입하는 것을 2023년도부터 올해 1월부터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K 배터리에 대해서 먼저 보시죠. 자, 일단 K 배터리 국내 3사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점유율이 19.6%였는데 2022년도에 12.3%로 밀렸죠. SK온은 6%에서 5.9%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5%에서 5%로 그냥 유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이 완전 자국 내 내수 시장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는 중국이 내수 시장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럽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이 격차를 더 벌리려고 하고 있다. 즉 지금 이제 중국은 어차피 일본이나 K배터리가 끼어들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 거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의 확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현재 존재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밀어붙여서 그 가격적인 메리트로 현재 점유율을 잡아 들어가고 있죠. 일단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인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EV9 지난해 7월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던 이 EV9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올해 4월 달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EV6, EV9, 아이오닉 5 이러한 전기차들이 쏟아졌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현재 인기 있는 모델의 전기차화가 가속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연기관차에서 완벽하게 전기차로 전환시키지 않고 뭐 하이브리드로 이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기차화가 됐을 때는 그 모델에 대한 인기가 전기차의 판매량과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점과 벤츠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eGMP가 있겠지만 그런 기반으로 한 첫 번째 럭셔리 전기 SUV, 이 더뉴 EQS가 이번에 출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전기차가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브랜드별로 전용 플랫폼 개발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가 개발되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CES에 나타난 전기차라는 내용입니다. 이 폭스바겐이 이번에 CES에서 ID.7 위장막 모델을 첫 공개한다. 주행거리가 무려 700km입니다. 이번에 CES에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뭐 BMW, 스텔란티스, 벤츠, 볼보, 폴스타 여러 가지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신차랑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 선보이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소니랑 혼다가 합작해서 만든 이 첫 번째 전기차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기차가 아니에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5를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산 목표는 2026년으로 자율주행과 콘솔 게임기를 탑재한 전기차다라는 엄청난 이슈죠. 그러니까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아니라 이런 게임도 들어가고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결국 미래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랑 편의시설 아니면 뭐 부가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모빌리티적인 부분이 단순히 완성차만 기존에 만들고 있던 업체에서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 더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전기차 사업에, 완성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LG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전장 부품을 뽑았습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 전장 AI6G를 10년 미래로 내다본다.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에 가까운 매출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전용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전용품이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전장, AI, 6G 등이 LG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 LG를 먹여 살렸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TV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주력인 TV 사업이 지금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사실상 후퇴했다. 지금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LG입니다. 당연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도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VS 사업, 그러니까 전장품 사업 자체가 2016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25분기 동안 적자를 했는데 작년 2분기에 흑자의 성공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을 먹는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된 거죠.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흑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이번에 흑자가 전환된 게 아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아니 좋다 이거예요. 전장 부품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의 모든 전자장치를 전장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워트레인도 있고 차량용 조명, 배터리, 텔레메트릭스,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모든 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센서, 제어기, 액추에이터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센서가 뭔지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센서는 인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카메라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동차의 눈을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이게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라이더도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ADAS, 이거 쉽게 말해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에 기반이 되죠. 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ADAS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센서입니다. 센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카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도 조금 더 들어가서 보자면은 카메라는 렌즈, 센서, 모듈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렌즈는 뭐예요? 시각 정보를 감지합니다. 이거는 이미 파나소닉이 점유율을 꽉 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세코닉스나 디지털옵틱 이 두 기업이 대표적으로 해당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과거에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움직일 때 이 렌즈 관련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센서는 마찬가지로 이 받아들였던 이미지를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소니랑 삼성전자가 주축을 하고 있고요. 모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렌즈랑 센서에서 정보를 갖고 오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모듈 이거는 LG 이노텍과 MC넥스가 국내에서 꽉 잡고 있고 영상 모듈 같은 경우에는 모빌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의 자회사죠. 모빌아이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는데 이번에 레이더와 라이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해서 보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쏩니다. 센서로 전파를 쏴서 벽에 아니면은 어떠한 물체에 닿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물체에 대한 거리, 속도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파악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만 보더라도 알겠지만 카메라가 비싸진 않죠. 카메라는 직관적이고 가볍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센서는 당연히 해당 전파를 쏘고 거기에 따른 회신되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무겁고 그 많은 정보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 센서만큼 상용화가 당연히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단계별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레이더 센스는 필수입니다. 왜일까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습기가 찬다거나 아니면 눈이 내린다거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이더 기술도 필요한 게 맞습니다. 자, 라이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라이더는 사실 레이더랑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고출력 펄스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입니다. 성능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상용화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카메라랑 레이더에 대해서 보통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나마 상용화가 가능한 것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센서를 봤으면 다음은 뭘 봐야겠어요? 제어기를 봐야겠죠.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장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제어하는 판단하는 기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즉, 이 ECU에 대한 증가를 뜻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카메라든 전파든 거기서 얻은 정보 자체를 판단하는 게 순간순간적으로 모든 정보가 다 다른데 그 모든 정보를 판단하는 기술력 자체가 너무 진입 장벽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맞춰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박리담회로 많이 만들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기랑 센서가 있으면은 둘 다 필요한 건 맞지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건 어디다? 센서입니다. 자, 대다수가 시스템 반도체인 만큼 자동차 전장화 진행 시에 주목할 밸류체인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에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삼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어기를 생각했을 때는 판단하고 이거는 파운드리 산업이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구나. 그러면은 삼성과 관련된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제어죠. 쉽게 말해서
모터나 뭐 스위치, 램프처럼 전기적으로 신호의 변화를 줘서 물리적으로 바꿔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액추에이터 영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입니다. 제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앞서 말했던 제어기의 판단이 제대로 돼야겠죠. 이게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춰도 안 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자율주행의 거의 끝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액추에이터나 제어에 대한 영역이 시장에서 주목받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리고 해당 산업은 현재 국내에서 만도와 현대, 모비스가 주력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액추에이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전장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고 만년 적자 사업에서 이제는 효자 사업으로 돌아섰다. LG전자가 사실 적자 사업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태양광 사업,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접었죠. 태양광 산업도 접었습니다. 전장 부품은 어때요?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했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의 전장 부품 비중이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발전되고 아까처럼 게임기도 들어오고 모빌리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이 이 편의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최대 70%까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캐파에서만 거의 5배에서 10배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전기차 안에서도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전장 부품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안전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는 진입만 하면은 경쟁자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만 하면 경쟁자가 상당히 적다. 자, 그래서 전장 부품에 대한 미래 가치를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분야별 업체 수거든요. 이 전기차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차에 대한 주요 부품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 자동차 부품사가 9,300개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 200개 정도가 전기차에 대한 미래차에 대한 주요 부품 업체입니다. 미래차 주요 부품이 2.3%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2028년도까지 840조에 대한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독점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해당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하는 기업은 엄청난 돈을 받아 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에서 지금 이 전기차 업체들이나 완성차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LG전자도 전장 부품 엄청나게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가전 박람회, IT 박람회가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주목받고 있는 산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핵심 산업은 바로 스포트라이트는 자율주행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LG 엔텍이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 전시관을 진행을 했고요. 모빌리티 기업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달라붙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인 이 CES에서 이제는 메인이 TV랑 냉장고랑 에어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동차가 메인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은 앞으로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의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과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서 봐라 하면서 모빌리티 기업들이 LG 이노텍의 전시관에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부스에 4개의 존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오토모티브 솔루션 존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앞으로 미래의 레벨 5단계 진짜 완전 자율주행 사람의 손도 필요 없고 진짜 운전할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어디로 가죠 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라는 레벨 5단계 시대의 자율주행의 미래를 책임질 카메라 모듈과 레이더 기술을 결합한
센서 퓨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이 저렴하고 직관적인 카메라 모듈과 이 기상적인 부분에서 모든 문제, 그런 레이더 전파를 써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결합한 센서 퓨전에 대한 기술을 소개를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겠죠. 특히나 자율주행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부터 뭐 애플, 구글,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율주행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LG전자의 효자 사업 전장 마그나랑 자율주행도 같이 한다. 이 마그나가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 보기를 세운 지 2년 만에 지금까지는 전장 부품이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까지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 갖고 있는 강점을 합쳐서 한번 자율주행 시장 제대로 한번 돈 벌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 3분기 기준에서 23%의 점유율로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1위 기업인 LG랑 마그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을 통합을 해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을 우리가 선도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 시장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8조 8천억에서 앞으로 1243조까지 연평균 41%씩 성장하고요. 매년 40%씩 성장하고요. 이게 무려 141배입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141배의 성장이 진행되는 이 자율주행 시장까지 우리가 한번 어떻게 선도를 해보겠다. 과감하게 우리는 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선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응하고 지나는 기업들이 살아남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카메라만 고수하던 테슬라가 다음 달부터는 이게 12월 달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지금이죠. 레이더 센서를 도입할 듯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자율주행에서 카메라 외의 장치는 모두 다 불필요하다. 테슬라가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레이더 한번 해보겠다. 이게 12월 달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중에 8중 추돌 사고가 한번 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파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는 향후 앞으로의 자율주행에 대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입장에 대한 테슬라의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 판도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했죠. 현재 전기차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데 여기에다가 자율주행까지 포함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개발하고 기술력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와이퍼 잘 닦는 기업 아니면은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스피커 이 스피커에 대한 성능을 올리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 레벨 3단계, 레벨 4단계, 레벨 5단계까지 넘어감에 있어서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산업을 보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봐야지 그 산업에 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랑 레이더까지는 괜찮아도 라이다까지 가면은 너무 멀리 가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이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몇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에 대한 그리고 레이더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결합품도 만들고 차량 실내용 레이더 모듈도 이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카메라는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 선두를 국내에서 달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레이더까지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산업도 지금 사실 테슬라가 레이더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지만 결국 테슬라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1단계 때는 뭐 한 2개, 2단계 때는 4개, 3단계 때는 16개 제곱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산업도 같이 성장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레이더와 결합한 어떠한 새로운 기술까지
모멘텀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이번에 테슬라에서 레이더 기반 자율주행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최초 라이다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됐죠. 얘네가 2012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카메라 모듈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카메라 모듈에서 레이더까지 지금 영역을 확대 중에 있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2023년 6월까지 작년에 계약을 해서 32억 규모의 전장용 카메라 제조 공정 장비에 대한 공급도 지금 계약을 진행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라이더까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나 커넥티드카, 스마트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있지만 지금 쌍용에다가 전기차용 배터리 팩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대한 이슈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기차, 네옴시티 세 가지에 대한 트리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시장에서도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ES에 대해서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전장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여러분들께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목, 새로운 내용, 그 다음에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간 잠깐 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은 내일도 영상 업로드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해당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다들 투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대박 수익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